오늘은 뒤늦게 읽은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제목으로 이 책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10년 전, 15년 전이었을 겁니다. 이 책을 처음 손에 쥔 거 말입니다. 책은 도끼다라는 책에서 이 책을 니코스 카잔차키스라는 작가를 처음 접했습니다. 니코스 카잔차키스라는 작가의 세계에 깊이 빠져들어 당시에 저는 전집을 방불케 할 정도로 그의 책을 많이 사두었고 읽었지만 당시에는 그의 책 중 책으로 꼽히는 그리스인 조르바가 어쩐지 읽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어쩌다가 최근에 손에 들어온 조르바는 이번에는 그전과 사뭇 다르게 쉬 다가왔습니다. 그 이유를 저는 제 주변 지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아마도 이제는 읽을 준비가 되었나 보다. 생각보다 두꺼운 책이라 독서호흡이 꽤 길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개차반. 조르바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네 단어로 표현하자면 여자, 술, 고기, 춤입니다. 그리스인 조르바의 화자는 붓다에 심취해 있는 30대의 나라는 사람입니다. 나라는 사람은 탄광 사업을 위해 크레타 섬에 들어가는 길에서 우연히 60대의 조르바를 만납니다. 경험이 많은 조르바를 한 번에 알아본 나는 그를 탄광 인부를 부리는 자리에 고용합니다. 크레타 섬에 들어간 조르바는 70대의 늙은 여인 오르탕스 부인과 사랑에 빠집니다. 젊었을 때는 이름 깨나 날렸던 요부였으나 이제는 이빨도 빠지고 살이 쪄서 그 누구도 거들떠 보지 않은 오르탕스 부인에게 조르바는 사랑을 고백합니다. 물론 유욕을 위해서 말입니다. 젊어서 가부가 된 여인 소멜리아를 가만두는 나를 조르바는 이렇게 꾸짖습니다. 조르바는 한숨을 쉬고는 말을 이었다. 어느 날 밤 살로니카에서 여자가 같이 자겠다고 기다리는데 안 갔다는 제목으로 나는 지옥에 떨어질 겁니다. 그리스인 조르바 중에서. 조르바가 처음부터 여자를 밝혔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때 젊은 시절 전쟁에 참가해서 국가에 충성한다는 이념에 사로잡혀 터키인 불가리아인들을 마구잡이로 살해했던 일을 들려줍니다. 한 번은 터키인 신부를 살해하고 다음날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어린 아이들을 발견하는데 바로 전날 조르바가 살해한 터키인 신부의 아이들이었습니다. 조르바는 그 순간 자신을 온통 사로잡고 있던 국가라는 이념에서 벗어나기로 처음으로 결심합니다. 그때부터 조르바는 이념이 아니라 인간, 그리고 먹고 마시고 원하는 실제적인 욕구에 따르기로 결심합니다. 조르바가 무한하게 욕구를 추구하는 것 같지만 그가 욕구를 극복하는 방식 또한 인상적입니다. 책의 한 대목입니다. 어렸을 때 한 번은 버찌에 미쳐 있었어요. 하지만 돈이 있어야지요. 조금씩만 먹으면 점점 더 먹고 싶어지는 거예요. 밤이고 낮이고 버찌 생각만 했지요. 어느 날 버찌가 날 데리고 논다는 생각이 들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 줄 아시오? 아버지 주머니를 털고 시장으로 달려가 버찌 한 소쿠리를 샀지요. 그걸 단숨에 입에 쳐넣었어요. 배가 아프고 구역질이 나서 결국 몽땅 토했어요. 그날부터 버찌를 먹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자유를 얻는 도리옷이다. 터질 만큼 쳐넣는 것 이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금욕주의 같은 걸로는 안 돼요. 반쯤 악마가 되지 않고 어떻게 악마를 다룰 수 있겠어요. 그리스인 조르바 중에서 조르바가 부활절 즈음에 기독교의 부활을 해석하는 방법도 흥미롭습니다. 한 대목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다 보면 맛있는 음식을 배에다 잔뜩 집어넣게 되지요. 그걸 다 똥으로 삭혀내릴 수가 있습니까? 남는 게 있어서 비축이 되었다가 그게 기분이 되고 춤이 되고 노래가 되고 말다툼이 되는 거지요. 이게 바로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리스인 조르바 중에서. 조르바의 영향 탓인지 어느 날 나라는 화자가 자신 안에 붓다와 과부에 대한 욕망과 싸운 지 좋기 몇 개월은 지났을 때였을 겁니다. 과부에게 달려가고 아마도 나는 첫 경험을 가지게 됩니다. 책의 한 대목입니다. 지난 밤의 그 모든 환희가 내 존재의 심연에서 다시 넘쳐 새 물길들을 만들며 퍼져 흘러 필경은 흙으로 빚어졌을 내 육체라는 대지에 물을 대어주고 있었다. 누워서 눈을 감고 있노라니 내 존재의 껍질이 터지면서 커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지난밤 나는 생전 처음으로 영혼이 곧 육체, 훨씬 휘날리고 투명하고 자유롭긴 하지만 역시 육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다소 둔하고 긴 여행으로 기진맥진해 있고 물러받은 짐에 짓눌려 있기는 하나 육체 또한 영혼이라는 사실도 깨달았다. 그리스인 조르바 중에서 그렇지만 과부에 대한 외사랑으로 자살을 택한 한 청년으로 동네 사람들이 광기에 휩싸여 여기서는 여자들도 과부의 화려한 외모와 육감적인 몸매 때문에 많은 동네 남자들의 뜨거운 시선을 차지한다는 것을 그 전부터 못마땅하게 여겨서 호응을 하는 장면이 같이 나오게 됩니다. 과부는 결국 그 청년의 아버지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조르바가 그 죽임을 막으려고 했지만 결국 한쪽 귀에 일부를 뜯기는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게다가 얼마 있지 않아 결혼을 앞두고 있던 오르탕스 부인이 시름시름 앓더니 결국에는 죽고 맙니다. 아무리 술과 고기를 좋아라 하는 조르바지만 그날만큼은 풀이 죽어서 신의 존재에 대해 나에게 묻습니다. 두목. 두목은 이제 조르바가 나라는 사람을 고용주라는 의미에서 두목이라고 부릅니다. 두목은 평생 책을 많이 읽었으니 알지 않냐고. 알면 대답해 달라고 말입니다. 항상 내세의 세계나 신의 존재에 대한 담론이 쓸데기 없는 것이라고 우리는 어디서 왔는지 이유는 몰라도 그냥 개 뼈다귀가 던져져 있으니 그걸 맛있게 먹으면 되는 존재라고 주장했던 그 조르바가 말입니다. 책의 한 구절입니다. 두목, 어디 한번 들어봅시다. 이 모든 것에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누가 이들을 창조했을까요? 왜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왜 사람들은 죽는 것일까요? 모르겠어요, 조르바. 내가 대답했다. 부끄러웠다. 가장 단순한 질문, 가장 기초적인 질문을 받고도 답을 내놓지 못하는 것 같아서였다. 모르신다. 아니, 두목, 당신이 읽은 그 모든 빌어먹을 책들, 그것들은 대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건 왜 읽어요? 책이 그런 걸 알려주지도 않으면 도대체 뭘 알려주는데요? 글에 쓰인 조르바 중에서 다른 대목을 또 가져와 봤습니다. 조르바의 침묵 때문에 영원하고도 부질없는 질문들이 다시 한번 내 내부에서 고개를 내밀었다. 다시 한번 내 가슴은 고뇌로 차올랐다. 세상이란 무엇일까? 나는 궁금했다. 세상의 목적은 무엇이며 무슨 수로 우리가 하루살이 같은 목숨을 달고 세상의 목적을 이루는 데 기여할 수 있을까? 조르바에 따르면 인간이나 사물의 목적은 쾌락을 창조하는 것이다. 혹자는 정신을 창출하는 것이라고 하겠지만 한 차원 위에서 보면 똑같은 말이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왜? 무슨 목적으로? 그리스인 조르바 중에서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탄광 사업이 타향길로 접어들게 되자 결국 나와 조르바는 헤어지게 됩니다. 헤어지게 되면서 직감적으로 앞으로 영원히 이별하게 됨을 서로 인지하게 됩니다. 그 후로도 몇 차례의 편지를 주고받습니다. 나는 조르바가 알려둔 금욕의 방법을 책에 적용하여 물리도록 책을 읽어보기로 하고 조르바는 여전히 개차방 같은 생활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타지에서 많은 여인들과 사랑하고 개종에 아이도 낳으면서 말입니다. 조르바의 한 전보가 도착합니다. 멋진 노감을 찾았음. 즉시 오시오. 조르바. 글을 쓴 조르바 중에서 그렇지만 나는 정중하고 차가운 논리로 못 가는 경위를 알리는 답장을 보냅니다. 조르바가 다시 전보를 보냅니다. 두목, 이런 말을 해서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당신은 정말 가망 없는 펜대 운전자오시다. 평생에 한 번이라도 그 아름다운 노감을 봐야 하는 건데 당신은 보지 않았어요. 젠장. 일이 없을 때 나는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지옥은 있을까 없을까? 그러나 어제 당신의 편지를 받고 나는 말했어요. 두목 같은 펜대 운전자를 위해 반드시 지옥은 있어야 한다. 글이 쓰인 조르바 중에서. 그게 조르바의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시간이 꽤 흘러 전보가 도착합니다. 조르바의 임종을 알리는 편지였습니다. 그가 기분이 좋을 때 늘 연주하던 산투르. 산투르는 이란의 정통 악기를 말합니다. 산투르를 나에게 남겼습니다. 선생님, 이리 좀 오시오. 내겐 그리스의 친구가 하나 있어. 내가 죽거든 편지를 좀 써주시오. 최후의 순간까지 정신이 말짱했고 그 사람을 생각하더라고 전해주시오. 그리고 나는 무슨 짓을 했건 후회는 않더라고 해주시오. 그 사람의 권투를 빌고 이제 좀 철이 들 때가 되지 않았냐고 하더라고 전해주시오. 잠깐만 더 들어요. 신부 같은 게 내 참여를 듣고 종부 성사를 하러 오거든. 온 김에
저주나 잔뜩 내려주고 꺼지라고 해요. 내 평생 별짓을 다 해보았지만 아직도 못한 게 있고, 나 같은 사람은 천년을 살아야 하는 건데 안녕히 주무시오. 그리스인 조르바 중에서. 그리고 나서 조르바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창문가로 걸어갔습니다. 거기서 조르바는 창틀을 거머쥐고 먼 산을 바라보다가 눈을 크게 뜨고 웃다가 말처럼 울다가 창틀에 손톱을 받고 서서 죽었습니다. 과연 조르바답게도 말입니다. 그리스인 조르바의 교훈으로 가장 많이 회자되는 말이 이 말일 겁니다. Seize the moment.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이 말보다 식상한 말이 또 있을까요? 과거에 대한 회한에서 벗어나고 미래에 대한 불안, 걱정에 휩싸이지 말고 살아라. 귀에 못이 박히게 들어왔던 조언입니다. 단순히 이런 교훈을 던져주기 위해 니코스 카잔차키스는 이 조르바를 썼을까요? 조르바도 니코스가 여행하는 중에 만난 실존 인물을 모델로 했다고 하니 니코스 카잔차키스는 소설 속의 나와 가까운 존재였을 겁니다. 수많은 책을 읽으면서 많은 것을 경험으로 실득하기 위해 다양한 나라를 여행했던, 실제로 니코스는 기행문도 많이 남겼습니다. 니코스가 소설을 통해 진심으로 전달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저도 약 2주 동안 조르바의 행적을 따라 살아봤습니다. 책의 한 대목입니다. 지금 나는 닭고기와 계피 뿌린 육반을 생각하고 있어요. 내 머릿속은 갓 쪄낸 육반처럼 김이 무럭무럭 납니다. 먼저 먹읍시다. 먼저 배를 채워놓고 그 다음에 생각해 봅시다. 모든 게 때가 있는 법이지요.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건 육반입니다. 우리 마음이 육반이 되게 해야 합니다. 내일이면 갈탄광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 마음은 갈탄광이 되어야 합니다. 어정쩡하다 보면 아무 짓도 못하지요. 그리스인 조르바 중에서. 저 또한 눈앞에 있는 치킨을 2주 동안 개걸스럽게 먹어치우고 한 자리에서 꼬박 6시간을 앉아서 맥주를 아마 20잔을 좋게 마셔댔을 겁니다. 물론 그 순간은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쏟아지는 숙취로 온전히 그 날을 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돌려 말하면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라는 대명제에 동의를 한다고 한들 우리는 이 진이의 한 톨, 한 방울이라도 접근할 수 있는 게 맞을까요? 라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조금 전에 책을 덮었습니다. 몇 편의 독서 리뷰를 찾아봤습니다. 대다수 비슷한 말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 살아라, 개처럼 살아라 등에서 니체의 초인 사상까지 나옵니다. 이런 뻔한 말을 하려고 과연 니코스 카잔차키스는 이 책을 남긴 것일까요? 더 깊은 무언가를 남기려고 했던 것인데 어쩌면 우리는 조르바가 국가라는 이념에 사로잡혀 있던 시절과 비슷하게 이미 굳은 해석으로 존재하는 기존의 시각으로만 이 책을 읽어 내려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저도 다른 의미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여전히 찾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더기가 들끓는 시신의 해석보다는 바로 눈앞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육반과 같은 해석, 이런 해석을 지금 여전히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해석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네, 오늘도 여기까지 들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육반과 같은 조르바가 조언을 해줬듯이 오늘 하루도 육반과 같은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